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누워서 집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게 된 수의사 나은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독립 영화를 덕후 이제 애호가 분들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하는 이제 아리랑 인디 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누워서 집부이 이제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석 감독님, 조은성 PD님 모시고 저희 고양이 집사 비하인드 스토리 일단 얘기하면서 일단 이 독립 영화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이 끝나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양이 집사를 연출한 이희섭이라고 합니다. 네, 고양이 집사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저희가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또 20대 청년들한테도 또 질문을 사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보시면서도 이 고양이 집사라는 영화에 대해서 아니면은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근황 토크부터 잠깐 먼저 하면 감독님은 이제 촬영하고 이제 영화가 이제 영화관에 올라갔다가 이제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는 개봉 때까지는 네. 극장에도 다니고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놀고 있어요. 집에서 레니와 함께. 레니는 잘 지내나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요즘에 잘 말도 잘 듣고. 집에 있으니까. 네. 그때 저한테 이전에 홍보 같이 할 때 레니가 문제 행동 있다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그때 문제 행동 뭐였었죠? 무는 거였는데 그죠? 무는 걸로 의사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방송에 좀 나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조은성 PD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다음 또 다큐 영화가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양이는 아니고 네.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다큐인데 그 편집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야구 선수 중에 최동원이라고 하는 이제 전설적인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내년이 되면 꼭 10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을 좀 기억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고양이 집사 영화에 대해서 간략한 줄거리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고양이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뭐 집에서 반려를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서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류의 고양이 집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고마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천에 고양이 마을이 생긴다고 해서 네. 제가 찾아갔는데 그 마을이 생기는 과정을 사계절을 담으려고 갔다가 마을이 답보 상태에 오는 걸 목격을 하고 춘천 효자동 마을이라고 해서 고양이 마을 벽화 마을로 유명하기도 하죠. 네, 효자 마을이라는 곳인데 고양이 마을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다른 고양이 집사분들은 어떻게 고양이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렇죠. 뭐 부산의 청사포 마을도 나오고, 그죠? 성남의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이 철거가 되는 그 임박하는 과정에서 찾아갔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인 레니, 네네. 레니에게 집사가 이희석 감독이 들려주는 여행기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로맨스, 그렇죠. 삼각관계, 고양이하고 조폭이라고 이제 영화 보시면 나오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고양이 집사분들이 사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집에 있으면 고양이들한테 말을 많이 걸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제가 춘천에 갔다가 다른 곳을 돌아본 이야기를 레니한테 들려주면서
생겨난 이야기. 이제 영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목소리 레니 역을 맡은 목소리가 상당히 나직은 목소리잖아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임수정 배우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캐스팅 어떻게 된 비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전에 만들었던 나는 고양이로서에 대한 다큐를 보고 팟캐스트에 우연히 같이 출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임수정 배우님하고. 네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 한 잔도 먹었겠다 이제 용기 있게 제가 다음 고양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나레이션을 해주시겠나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네.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이제 당연하죠라고 하셨거든요. 대인배시네요. 네, 대인배.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특히. 근데 임수영 씨가 그 털 알러지가 되게 심하시대요. 고양이 알러지. 예,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 동네 아이들 집 근처에 고양이들 밥을 준다고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캔맘이시기도 예, 하시고. 예. 네. 그래서 되게 감동하고 있던 차에 이제 고양이 입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2년 전에 한 약속을 이제 지키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네. 했더니 정말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네. 녹음을 해주셨는데 거의 NG 없었어요. NG는 딱 한 번 네. 냈는데 그 낸 이유는 감독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NG를 왜 냈지? 중간에 이제 한번 아빠 빨리 와야 돼 하고 하는 장면이 네. 있어요. 네, 네.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 도저히 아빠라고 생각할 수 네. 없었죠. 그렇지. 바로 앞에서 문 앞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내 아빠인데. 아니 그러니까 숨어 계셨어야죠. 왜 녹음을 네. 하는데 앞에 계셔가지고. 그럴 거 그랬어. 저는 궁금했던 게 레니의 성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레니는 그러면 레니가 수컷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약간 반전이죠. 근데 고양이 목소리가 네, 수컷이든 그건 암컷이든. 하이톤이라서 네, 맞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중성화했으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되게 귀여운 게 초반에 영화의 초반에 그 레니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자기 정체를 숨기는 중요한 부위를 감춰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임수정님이 연기 목소리를 하셔서 당연히 이제 레니가 여자아이, 그러니까 암컷인 거라고 좀 추측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전이 또 있네요. 약간 아이의 느낌을 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남자 배우를 쓰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영화 속 많은 집사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알게 됐고 섭외가 됐는지, 그리고 유독 중년의 집사분들이 많이 등장하세요. 근데 영화에 출연한 동네 주민분들과 고양이들의 이제 섭외 과정, 어떻게 보면 캐스팅 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아까 초반에 영화 설명할 때도 네. 말씀드렸는데 춘천에 고양이 마을이 생긴다고 해서 찾아간 거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거의 1년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집을 얻어주시고 제작자님이니까 집을 얻어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고 월급을 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거기 살았는데 살면서 계속 다녔어요. 일부러 섭외를 한 거는 그때 고양이 마을이 생긴 고양이 마을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주민센터 계장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고양이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양이 집사분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다큐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렉션을 준다던가 배우처럼 뭐 고양이들한테 너 여기서부터 이제 간식을 먹어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니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요즘 말로 뭐 이렇게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이드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찍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캣맘 캣데디라고 해서 이제 길고양이들, 동네 고양이들 돌봐주시는 분들이 유난히 이제 여기 영화상에서는 이제 중년의 집사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젊으신 20대, 30대 여성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근데 이제 뭐 캣맘 협회를 가본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40대, 50대 중년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더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도시화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돌보시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경기도만 벗어나도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일수록 고양이에 대한 선입관들이 맞아요. 저도 많잖아요. 그 생각은 했어요. 예전에 이거 왜 이렇지라고 좀 스스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전설의 고향 때문이 아닐까. 80년대 이렇게 복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양이가. 왜냐면 이렇게 묘지하면 늘 이렇게 검은 안개하고 이렇게 고양이 울음소리, 요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선입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 전설의 같아요. 고양이 잘못이다. 아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고양이 좀 이쁘게 하고 이렇게 좀 보온하는 걸로 그려야 되는데 네. 한국은 유독 그것 때문에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층 이런 캐만 캣데디 분들을 보여드린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담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연령대가 저런 저런 인생을 하는 거를 보시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주 관련된 이슈 네. 때문에 이제 구조하고 돌봐주시는 분은 그분 좀 나이대가 좀 젊지 않았나요? 네, 그분이 아마 20대, 20대 20대 후반일 이셨죠,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와 그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단순하게 뭐 밥 주고 한두 마리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주 고양이, 이주 돼야 되는 고양이들을 그 구조해서 어떻게 보면 쉘터라고 하죠. 아이들이 쉼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돌봐주고 아픈 애들 치료를 해준다라는 거는 젊은 분들한테 한창 뭐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생이 많이 그쵸,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얼굴이 드러나면 이제 또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네 고양이가 해코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그러니까 잘 표현이 되면 지금 있는 고양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분도 자기 또 본업이 또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자기 일도 있고 그때도 구조할 때 연차를 내고 오시고 대부분이 일이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돼야지 그 사비로 이렇게 치료하고 밥 주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열악한 게 시스템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문양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이문동 외대에 있는 쪽에 아, 이제 네, 거기가 네, 재개발 네, 네, 지금 네, 한창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촬영 때문에 보니까 일단 한 쉘터 한 그 쉼터에 있는 아이들만 한 8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마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그 애들을 좀 돌봐주고 개인 돈 털어가지고 치료해주고 특히 가장 걱정인 게 밥 주는 거를 그 식대라고 하죠. 애들 사료값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좀 있고 그러시더라고. 또 아프기라도 하면 또 전염병이 확 네, 돌아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복지와도 저는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의 이제 한국 사회의 복지는 다 사람 위주의 복지였잖아요. 그래서 동물 복지 정책이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같은 데 가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것도 대부분 이제 TNR 하기에 급급한 비용들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행복해지고 나서 동물이 행복해진다는 논리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가는 형태들의 복지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거를 지역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여러 군데 그리고 또 이제 고양이 마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뭐 이미 이제 뭐 선포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곳들을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그 동네마다 좀 어떠셨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선포라는 말씀하셨는데 미리 이제 여기는 고양이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라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주민분들의 반발을 초래를 했고 애초에 그 반발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설득이 안 되니까 실패를 한 것 같고 근데 청사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냥 이런 게 있는데 급식소를 하나씩 만들자라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광고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다른 방식이었는데 청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효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래서 거기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그죠.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전초로 가시는 바람에 네. 뭐 이제 끝난 거죠. 전입이 돼 오신 공무원 분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근데 영화 보면은 이제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인정 가셔가지고 아, 네네네. 그림 그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좀 어떻게 보면은 바꾸기 위한 하나의 네. 그러니까 문화 행사 네, 같은 것도 네, 하셨잖아요. 네. 노력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건. 그레이라는 고양이가 네네네. 있는 것도 그 담당자분이 있을 때 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고요. 네. 가능했던 장면인데 이게 이제 담당자분이 안 계시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그 계장님이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계셨으면은 지금도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쪽 춘천시에서 이거를 뭐 시의 직접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이제 효자동을 이런 문화 동네로 뭐 도시개발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좀 더 고위 간부가 나서면은 네, 네. 참 좋은데 그거를 추진을 하셨는데 네. 안 됐죠. 네. 캣맘 캣떼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여기를 이 마을을 저희가 좀 가꿔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되면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에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고양이 마을을 만들려는 시도는 꽤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몇 년 전도 아니죠. 최근 총선에서도 이제 고양이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네, 공약 해서 내세우고 뭐 이런 네.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임기 내에 돼야 되는 성과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또 다음에 재선에 나갔는데 어느 분이 안 되면 또 그 정책들은 또 스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효성이 너무 짧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민간 주도로 예를 들면 허우통 대만에 네, 있는 맞아요. 대만 허우통 마을 너무 좋죠. 거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마을 청소하고 계속 매주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하시고 돌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마을이 됐듯이. 맞아요. 조은선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뭐 임기 내에 아니면은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속성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단체가 어떻게 주도하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예. 네. 그리고 그 마을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네. 골목골목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획하고 구조해서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양이의 공존을 다루고 있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고양이의 공존 방법은 어떤 형태가 좋을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강요할 수는 없다. 네, 단순히 그렇죠. 뭐 그냥 거기 이 길 위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고양이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만 양보하면 뭐 피해를 끼치는 것도 뭐 화단을 망치는 거 정도, 파헤쳐서 밤에 시끄럽게 우는 거 정도. 중성화 관련 TNR 잘 네, 되고. 네, 쓰레기 뒤지는 거 뭐 이런 거. 그 정도인데. 한국 사회가 보통 이제 이전까지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보기 싫으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없애려고 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고양이가 있는데 얘 울음소리가 싫고 얘하겠다고 좀 화단 안 좋게 하고 쓰레기 뒤진다라고 하면 얘네들 언젠가 잡아서 죽여야지 없애야지라는 정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양이 학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이 생각해봤더니 연남동에서 살던 그 자두라는 고양이가 이제 죽은 지 꼭 일주기 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학대를 당한 케이스였고,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제 무심하게 고양이를 피해서 간다던가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얘를 죽일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심한 듯 그냥 지나치는 게 저희는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밥을 주면은 사실 이 아이들 평생 케어해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 또 같은 시간에 와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길에서 살던 아이들은 길에서 살던 대로 무사히 무관심하게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좋아하지 말라, 뭐 좋아해 달라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분들은 이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특히 이제 귀여움 이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그건 뭐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그렇죠. 당연히 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고양이 특히 길에서 사는 아이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정서가 이들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정책적으로 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 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던가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약간 그것도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에는 실제로 그쵸,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맞아요. 사회 활동하면 이제 국가에서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집 앞 청소를 한다든가 하면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고양이 밥을 주게 하는 그렇죠. 밥을 정책을 도입을 주거나 했더라고요. 예, 고양 화장실 관리를 공용 예, 화장실 예. 관리를 시키신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이쁜 유니폼을 딱 입고 맞아요. 고양이가 그려진. 그리고 가니까 아무도 해코지를 못 하는 거예요. 공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캣맘 캣데디 분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고양이 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약간 좀 두려운, 그렇죠. 불편한 이런 것도 있지만 고양이 급식소 자꾸 이제 밥그릇 훔쳐가는 사람들. 약 타고 막. 치우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카피 중에 하나는 쥐와 살 것이냐 고양이냐 살 것이냐의 카피. 그렇죠. 그러니까 쥐랑 사는 것보다는 사실 고양이랑 사는 게 훨씬 귀엽고 좀 나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도 이제 이석 감독님도 뭐 동의를 하셨지만 고양이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같이 혹은 다른 동물도 거리에 사는 생명을 좀 소중하게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것만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고양이들을 보면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단순한 피라미드 건데. 구조에서 가장 밑에 그죠 아래에 있는 생명을 학대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 위에 있는 약체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학대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여성 학대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그냥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떠한 뭐 방금 아까 자두 학대 처벌 받으셨죠 그분도 그죠? 네. 거의 유일하게 아마 네. 저희 처음으로, 나라 네. 동물 6개월인가 6개월 실형 받았어요. 실형 받은 네. 걸로 제가 법정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대 문화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또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불어 고양이들을 지킬까 아니면 고양이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저는 예. 그것도 하나의 공존 방법이다. 독일 속담에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없는 마을을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양이가 자꾸 죽어가고 고양이가 없어진 마을에서 뛰어노는 진짜 사람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향했던 칼끝이 사실 언젠가는 사람한테 향하게 돼 있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다들 순한 것 같아요. 이것도 편집의 힘일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촬영하시면서 그리고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편집의 힘은 아니고요. 아, 네. 아, 또 네. 저의 또 네. 섣부른 판단이었나요? 고양이를 연출할 수 없으니까. 네. 왜냐면은 보니까 처음에 이쁜이 나오고 네. 레니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네, 레니야 네. 뭐 이제 아빠랑 집 친하니까. 고양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쁜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레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드 나오고 조폭이 나오고 약간 그렇게 중중중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고양이 매력이 그런 거 같아요. 레드한테는 계속 구애를 하시던데요.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사실 이게 약간 억울한 것도 있는 게 먼저 저한테 다가온 거는 레드거든요. 아, 먼저 네, 저는 먼저 꼬리 친 건 레드였다. 네, 그렇죠. 네. 고양이를 대할 때 특히나 길고양이들 대할 때 원래 고양이란 동물이 겁이 많잖아요. 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침입자죠. 어떻게 보면 그 그들한테는 동네 침입자죠. 이방인이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절대 다가가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다가온 게 레드였어요. 레드. 네. 얼마 만에 아이가 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2-3 개월 네. 정도. 지켜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안전하다. 근데 저한테 먼저 왔던 거는 정말 조폭이? 며칠 정도밖에 안 되긴 했어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제가 마음을 연 거는 이름을 붙인 거는 몇 개월인 것 같고요. 촬영하시면서 네. 밥도 직접 애들 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아, 처음에는. 그래? 네. 아.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레드 때문에 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칙을 좀 정해놓고 저희가 시작한 게 개입하지 말자. 어떤 음. 사건이나 이 고양이들의 삶에 대해서 관찰자의 역할을 좀 하자라고. 제가 밥을 주는 순간부터도 그 고양이들의 어떤 묘생이 달라지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네. 근데 제가 애들한테 밥을 주게 되는 순간 제가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출연이 된 거죠. 어떤 관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영화 되게 구질구질하다. 그러니까요. 한번 차였으면 됐지. 뭘 계속 그러니까요. 감독님 계속 계속 가서 구애하고 뭐 네. 마지막까지 문 열어주고 그럼 레니는 뭐가 되냐. 막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영화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근데 레드가 참 대견한 게 초반에 저한테 먼저 와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주민분이 지나가면서 영화 찍히진 않았는데 카메라 내려놓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저 고양이 되게 싸나운데 가만히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지나가는 발에다 대고 하악질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으면 남의 다른 뭐 친구 집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인 집에 뭐 고양이가 있는 집에 갈 때 꼭 지켜야 될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고양이와 관계를 맺는 방법도 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요즘 시대에서는 좀 더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게 아닌가. 네,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왜 하필 레드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좀 갔는지. 근데 이게 연애 감정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진짜 이건 사랑인 것 같아갖고. 그래. 촬영을 할 때는 레니가 일단 레니가 없었고 없었죠. 네. 레드를 이제 입양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춘천에 있던 이제 캔맘 그때 어떻게 보면 구조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개를 받은 거네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딱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집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근데 다른 뭐 어떤 힘든 고양이들도 많았겠죠. 조폭이도 뭐 조폭이도 상처 엄청 너무 힘들고,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고 다니고 이쁜이도 마찬가지고 목줄이 묶여 있었고. 그레이가 오히려 되게 사람한테 친화적인 것 같던데. 네, 그레이는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생존하는 네. 걱정 안 되는 친구. 네. 지금은 입양 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그때 주민센터 직원분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장님이 떠나시면서 동사무소에 살 수 없게 돼서 안쓰러워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입양을 해 가셨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죽더라도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감정과 관련돼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 거의 끝장면 중에 중국집 사장님 오시고 레드 바이올린 대표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그 모습을 찍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남고.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데려갈까. 그분들은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레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했는데. 근데 레드 입장에서는 그 바이올린 사장님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그렇죠. 레드는 바이올린 사장님을 선택을 한 거고요. 질투심 같은 건 없었어요? 질투 났죠. 났죠. 역시 난 안다 뭐 이런 느낌. 막상 바이올린 공원 사장님은 너무 쿨하셔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까 두 분 만나시는 장면이 정말 의도치 않게 한 프레임에 담겨서 그래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보석 같은 장면이라고 저희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장면이 없었으면 영화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희석 감독님께서 처음 이제 고양이에 대한 영화 이전에는 대관람차라는 또 다른 독립 영화 또 찍으셨었고 했는데 이 고양이에 대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심했던 또 다른 이유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영화를 한다면 어떤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좋아하는 대상이 고양이니까 소재가 됐던 주제가 됐던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고양이를 빼놓고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이 고양이 영화를 많이 제작하고 또 촬영도 하시고 감독도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고양이 랑 공존하는 세상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니까 계속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뭐 한국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거랑 같아요. 진짜 빚, 마음의 빚도 있고 이제 진짜 금전적인 빚.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냥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이석 감독하고도 평생 우리는 고양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평생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몇 편이나 될까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좋아하는 거
돈을 못 벌어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그게 또 직접 또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희석 감독님이 이제 감독이 되시고 제작 지원을 하셨던 좀 계기는 또 있으세요? 그거는 아직 나는 고양이로서 대한 거 작품을 감독을 하고 나서 이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연출자로서. 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내가 고양이를 만든다면 내가 연출을 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연출을 훨씬 잘하는 감독을 찾아서 좀 맡겨야 되겠다. 주변에 막 이제 사람들을 찾았는데 어떤 감독은 이제 영화는 잘 만드는데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 있고, 어떤 분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성향이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석 감독의 전작 왜 대관람차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배경이 다 오사카였죠. 예. 거기서 촬영 중이었는데 마침 제가 촬영하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네. 준비할 때구나. 예. 오사카에 가게 됐어요. 근데 공동 감독인 이제 백재호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아는 사이여가지고 내가 밥이나 좀 사줘야 되겠다,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밤에 선술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없는 분이거든요. 이었어. 고양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진. 소심한 고양이. 제가 지금 약간 중간에 앉아 있는 게 샤이캣.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조은성 감독님은 약간 투머치 토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늘 삶을 들떠 있어서 업된 살거든요. 고양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활발하죠 이렇게. 네. 근데 너무 조용히 있는데 우연히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대화를 하다. 근데 그때부터 몇 시간을 정말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말이 있어요. 없던 네. 감독님께서 에너지를 확 받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딱 두 개는 엄청 많은 얘기를 기억나거든요. 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가 돌보다가 고양이 별로 떠나보낸 네. 이제 아이 예전에 이야기랑 또 이제 자기가 혼자 책임을 지기 너무 힘든 삶이어서 이제 후배에게 맡긴 고양이 이야기. 그 두 개는 정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고양이를 사랑하고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부탁을 했어요. 감독님 왜 초반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를 떠난 고양이가 저한테는 좀 마음에 남아 있어서 고양이 얘기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는 특히나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거부를 했다가, 근데 또 갑자기 또 다시 네. 마음을 바꾸게 된 또 계기는 또 있으세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돼서 보러 갔는데, 그때 제가 대관람차라는 영화를 일본에서 찍을 때 만났던 그 고양이에 대한 환경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던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고양이들이랑 고양이 집사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연락했을 때는 뭐 조은성 감독님 어떠셨어요? 그날 시사회 때 바로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오케이를 것 같아요. 제 이제 생각에. 연출 승낙을 해주셔서 네. 그때부터 제작비를 구하러 다녔죠 저는. 또 네. 이제 다시 또 고양이를 찍을 때 그나마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출연료가 들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고양이는 이제 초상권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저희가 캔이나 이런 거지 뭐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그래서 정도. 그거는 좀 찍을 때 많이 유리해요. 요즘 말 뭐 그런 걸로 퉁치면 되니까. 그렇죠. 영화 찍으면서 가장 힘드셨던 거는 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좀. 캣맘 캣데디 분들을 보는 거였어요. 네. 오히려 고양이를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좀 힘드셨어요. 네. 제가 만났던 고양이 집사분들이 돌보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해 보였거든요. 네. 그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뷰파인더 속에서 보이니까 영화에서도 아마 보였을 거예요. 김하연 작가님도 이제 유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이 사진을 찍으시는 뭐 길고양이 사진가시기도 하고 캣 데디기도 하신데 그분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도 캣맘을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계신데 함부로 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 거라고 많이 경고를 했고 뭐 쉽게 이렇게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측은한 마음에 쉽게 이제 한번 발을 조금씩 내딛다 보면은 빠지게 되잖아요. 이사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아이들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근데 또 이제 웃긴 건 뭐냐면은 또 길에서 사는 아이들이 물론 뭐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어떤 동네는 좀 막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동네도 있겠지만 어떤 동네는 또 되게 친화적인 동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일단 뭐 때깔도 좋다고 일단 털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름이 많은 고양이가 전 좋더라고요. 고양이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는 얘가 여러 군데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지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고양이가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거야. 내가 없으면 돌봐준 사람이 없겠지라는 거는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큰 맞아요. 착각이고 네.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또 잘 먹고 맞아요, 다른 맞아요. 곳에서 네. 다니면서 여기서 미미인데 저기서는 뭐 삼세가 저기서는 뭐 다른 이름 뭐 이쁘나 막 이렇게 불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레드를 네. 마지막 봤을 때 몰랐는데 네. 중준 사장님이 그쪽까지 밥을 주신지도 몰랐거든요. 아, 네. 중준 근데 알고 사장님. 보니까 중준 사장님은 레드를 약간 아. 붉은색 계열이니까 아 그렇네요. 네, 비슷한 느낌으로 모르라고 알고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부르셨고 레드 아들 딸들은 다 챙기고 계시고 네. 아들 딸은 그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은 영화에서 소개된 고양이와의 공생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프로젝트들 네, 좀 근황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양이들은 모두 다 입양처를 찾았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쪽에 있는 단체분들끼리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음. 그것도 어렵게 했어요. 그 가림막이 쳐져버려서 구조가 좀 늦어져서 어떻게 사정사정 해갖고 빼와서 구조해서 이주를 하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쉼터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네. 거의 대부분이 입양을 갔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영화에 나왔던 턱시도 고양이 달림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이 돼서 지금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철거 과정에서 그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강제 철거 과정에서 쓰레기차에 실려가서 집게차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거의 같이 딸려가.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같이 이제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언니는 찾았는데 달래미를 못 찾아서 지금도 찾았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 2달 전에 연락했을 때도 못 찾았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찾아다닌다고. 네. 근데 본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목격자가 있다 그래서 행사 여부는 확인하신 것 같고 네. 다행히도.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좀 좋게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네. 양이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고 하긴 하네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이주를 어느 정도는 하셨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그거는 진행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뭐 효자동 마을이 아직 뭐 벽화 마을로 계속 운영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네. 거기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고양이 마을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청사포 거기 갔다 네네. 왔거든요. 부산에 거기도 출연한 유영호라는 분은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그 마을이 좀 약간 개발을 뭘 좀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자체로도 너무나 좋은 마을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시설이 계속 들어서면 이제 고양이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또 계속 숨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분이 계속 이제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이게 1, 2년 걸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쵸. 수년 동안 조금씩 하면 정말 좋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제 독립 영화 덕후 분들, 애호가 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진행하는 이제 아리랑 인디 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누워서 집V 행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오늘 행사하신 간단한 소감이라도. 네. 반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관객들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관객분들이 극장으로 발길을 돌리시기가 좀 많이 주저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시대로 저희가 되돌아갈 수는 없어도 조금씩 이제 극장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분들하고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좋겠고요.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영화를 봐주시고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행사 아리랑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누워서 집V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메인으로 이런 GV를 또 진행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인데 너무 또 워낙에 또 몇 번 뵀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낯가리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이 이 고양이 집사 관련돼서 영화 제작 관련된 뭐 비하인드라던가 뭐 레드 이야기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 뭐 조은성 PD님의 향후 뭐 계획이라던가 감독님의 레니 이야기까지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 집사 잘 봐주시고 IPTV 나오고 또 OTT 뭐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나오면 많이들 이 영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